신광에서의 에너지, 내 미래의 시너지,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의 특색 교육 및 강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둘, 특화된 진로 진학 프로그램. 셋,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 및 동아리 활동.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분야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을 텐데요. 내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기 용이한 명문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까? 실제로 현직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가들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학교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장단점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명문고는 수능을 준비하기 용이한 대신 좋은 내신을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학교의 강점,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전문적인 진로 진학 시스템, 다양한 예술 및 동아리 활동 때문인데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과 세트. 이 부분이 대입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향상하여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신강여고에 입학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강여고에 입학한 후 학업에 매진한 결과 중학교 내신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등급의 대학에 입학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데 잠시 후에 진로진학 분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소소한 강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아쉬우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학교의 소소한 강점 1위는 친밀한 사제지간과 사이좋은 교우관계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인원이 적은 만큼 담임교사, 교과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친숙하게 여겨 편하게 수업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는 등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로서 모든 학생들의 사이가 원만하고 모두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위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존중의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를 매우 신뢰합니다. 학생들은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자율의 책임감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마지막 3위는 통하기 쉬운 훌륭한 교통편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남영역, 4호선의 속대입구역을 비롯하여 수많은 버스 노선이 있어 서울 어디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으며 학교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에서부터 뛰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학교 정문도 아닌 교실까지 단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서울의 학교 중 우리 학교의 교통편이 제일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수능을 대비하면서도 내신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다양한 학교 활동으로 학생부를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면,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다면, 돈독한 사제지간과 교우관계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신강여고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술과 체육 교과 특성 학교임과 동시에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선택한 과목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어 학생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과 체육교과 특성 학교로서 미술과 체육교과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대와 체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내신 성적은 물론 실기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미술, 체육교과 특성화는 따로 재료비를 들이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내신과 실기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미대와 체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최신식 스마트 기기를 완비한 다양한 수업 공간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칠판,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나눔 카페, 영화관, 북카페, 수업, 세미나 등이 가능한 꼼담 학습 카페,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도서, 기기가 완비된 설레문 교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반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동식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머물 수 있고 사물함, 영화관, 탈의실 등의 기능을 갖춘 홈베이스 공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컨셉의 스터디 카페 스타일의 자기주도 학습실, 소인수 교과 및 융합형 교과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교과 교실, 진로진학 특강, 명사 특강, 대규모 수업에 최적화된 대형 강의실, 영상 편집 및 녹음, 온라인 수업을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춘 온라인 스튜디오, 영화, 뮤지컬, 연극 등 예술활동이 가능한 협력예술종합활동실. 이러한 최신 기기와 수업 공간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토론, 협력, 교과 융합 수업 등 양질의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에서도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여 교과 선생님들은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한 풍부한 내용의 개인별 교과 세특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의 방과 후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료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의 질이 낮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 출신의 전문 강사님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인수 학급으로 학생별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학 입시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자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급 임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하여 리더십과 회의 진행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자치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학급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대의원 회의로 전달되면 다시 학생회로, 마지막으로 학교장과의 간담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열린 토론회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모둠을 구성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 인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토론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 자치회의, 열린 토론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학교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 발표를 마치고 정두리 선생님께서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신광여자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신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두리입니다.
우리 학교의 특화된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진학 사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광여자고등학교가 용산구, 중구, 종로군의 고등학교 중 2021년 대학 진학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는 44.9%, 전문대학교는 30.6%, 합쳐서 75.5%라는 높은 진학률이었는데요. 그 비결 궁금하시죠? 신광여자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개개인의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를 하도록 지도하여 전문적인 진학 시스템으로 높은 진학률을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여자고등학교에는 특화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 수업 시간에 진로 설계, 직업 탐색, 학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진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1:1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실습, 대학별 설명회, 계열별 설명회, 자기소개서 특강, 면접 특강, 학부모 아카데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입시에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능 시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수시 전형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대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교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는 모집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마 성적일 텐데요. 우리 신광여자고등학교가 인원수가 적어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상위권일수록 1등급에 가깝습니다. 누적 비율을 보면 1등급 학생이 상위 4%까지 학생이고 2등급까지 학생은 상위 11% 안에 들고 3등급까지 학생은 상위 23%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비율을 보게 되면 총 100%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음과 같은 퍼센트만큼의 명수가 분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100명인 경우를 예로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1등급에는 총 4%의 학생, 즉 4명의 학생이 분포해야 하므로 1등부터 4등의 학생이 1등급이 되겠죠. 2등급에는 총 7%의 학생, 즉 7명의 학생이 분포해야 하므로 5등부터 11등의 학생이 2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원수가 적으면 무조건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 어느 한 과목에서 3등급의 중간에 위치한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학년이 30명인 경우 5등을 한 학생이 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등을 해야 하므로 2등만큼의 등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럼 한 학년이 100명인 경우를 볼까요? 3등급의 중간인 17등을 한 학생이 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1등을 해야 하므로 6등만큼의 등수를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년이 200명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등급의 중간인 34등을 한 학생이 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2등을 해야 하므로 12등만큼의 등수를 올려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명수가 늘어난 만큼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 등수가 많아지죠. 물론 명수가 많았을 때 각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명수가 많아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등수를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준비하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등급이 잘 나온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등급이 잘 나온다면 공부하는 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죠.
등급을 잘 받는다면 당연히 대학 진학에도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 입시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시 전형에 포함되는 전형입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전형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서울의 주요 대학 12곳의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가능 명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명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유리할까요?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자신이 쓰고 싶은 대학교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한 대학교의 추천 전형 자리를 놓고 학교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학생에게는 쓸 기회조차 없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인원수가 적은 편이라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추천 전형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별로 다른데요. 한 학교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어, 영어, 수학을 차례로 1등급, 2등급, 2등급을 받고 탐구는 2개니까 각각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고 한국사를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잘 본 3개 영역 등급합이 딱 5이죠. 그럼 5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도 3등급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신 등급이 좋고 생활기록부 내용이 좋아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오는 전형인데요. 내신은 조금 낮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신광여자고등학교는 내신이 낮아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온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광여자고등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입니다. 이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관련 과목을 고등학교 때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경제학과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경제, 경제수학, 실용경제와 같은 과목을 들으면 좋겠죠. 신광여자고등학교는 이것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이 모두 개설됩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과목 선생님마다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보인 우수한 점,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이 모두 개설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풍부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되어서 대학 진학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신광여자고등학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선택 교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어 계열, 영어 계열, 수학 계열, 사회 계열, 과학 계열뿐만 아니라 예체능 계열, 교양 과목 등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많이 있죠. 신광여자고등학교에 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입시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학교의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어떤 친구들이 무슨 대학에 진학했는지 궁금하시죠? 2021년 2월에 졸업한 작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따끈따끈한 사례를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고입 석자 백분율 4.167%의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꽤 잘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은 3년간 자기주도 학습실을 이용하며 공부 습관을 다졌고 1:1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모의 면접 실습, 전공별 설명회 등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요. 특히 경영과 관련된 모의 창업 대회가 눈에 띄네요. 또 사회 이슈 토론반, NI 경제사회 토론반, 경제경영 탐구반과 같은 경제, 경영 관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학생이 2, 3학년 때 선택한 선택 과목들도 보시죠. 역시 인문계열 과목이 많이 있죠.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입 석차 백분율 18.33%였던 학생인데요. 아까 사례 1 학생과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 1학년 때부터 역사교사가 꿈이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역사 탐구반 동아리 활동과 백범 도슨트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역사와 교육 관련 방과 후 학교도 수강했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던 교육학 과목도 수강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진학했네요. 다음 학생입니다. 고입 석차 백분율 27%인 학생인데요. 모의 창업대회에 참가하고 경제경영 연구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을 경영 관련으로 많이 채웠고 이런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사례 4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고입 석차 백분율 32.5%의 학생으로 입학 성적은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고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생태환경 사진 공모전, 과학토론대회, 과학문제 해결력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하천생태연구반, 지구과학탐구반, EM사랑반, 과동동반, 융합탐구반 등의 동아리 활동, 우리 학교에 자연과학 프로젝트, 환경과학 프로젝트를 수강했습니다. 또 선택 과목으로 환경 과목도 수강했네요.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시티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사례 5의 학생과 사례 6의 학생은 중학교 때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두 학생 모두 고입 석차 백분율이 65%를 넘어가는 학생인데 두 학생의 특징은 우리 학교에 진학하여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선생님의 지도에 열심히 따른 학생입니다. 두 학생 모두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관련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5의 학생은 한성대학교 IT공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사례 6의 학생은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고입 석차 백분율이 높든 중간이든 낮든 신광여고에는 그에 맞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고 신광여고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여러분도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여자고등학교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꾸준하게 높은 진학률을 보였는데 작년에 진학률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광여자고등학교는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는 우리 학교에 앞으로도 계속 유리하게 적용되겠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자와 타 대학의 중복 합격자 등으로 인해 다른 전형에 비해 추가 합격 인원이 많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95%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보여드린 주요 대학교 추천 인원을 다시 보시죠. 여기에 나온 인원만 다 더해보아도 우리 학교 학생은 인원수의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원한다면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영역별로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되고,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되고, 개인 봉사 활동 실적도 미반영됩니다.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 내용 중 교과학습 발달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고, 교과학습 발달 영역에는 교과 성적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가므로 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발표 및 토론식 수업,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독서 활동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독서와 연계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기재하여 풍부하게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수의 학생이 우리 학교의 장점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의 진로 희망사항이나 성격, 특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광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면 학생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 많아서 대학교에 자신의 장점과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활동들을 기재해 주십니다. 보시면 2등급 초반 학생과 5등급 중반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의 양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만 잘한다면 원하는 내용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하여도 온라인 수업에서의 수업 태도, 발표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않고 기재해 주시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해집니다. 다음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학생의 출신 학교나 지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와 그 과목에서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광여자고등학교에 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해놓은 입시 플랜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할 자료가 대거 사라졌는데요. 대신 면접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광여자고등학교는 진학 전문 교사들의 세밀하고 꾸준한 1:1 면접 지도와 모의 면접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여자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시스템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입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진학률이 대폭 상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신광여자고등학교에 오셔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박여진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광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여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가상 모델 로지를 알고 계시죠? 이 모델은 다른 연예인들보다 훨씬 비싼 광고료를 받고 있지만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영화관 등에서는 이제 AI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기도 하고 주문 접수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I와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창의성과 감성, 예술성이며 이러한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될 것이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인재를 선발할 때 정답을 아는 사람보다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확인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의 항목 중에서 다른 항목들은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동아리 세부 능력과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항목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대학 입시에서는 여러분의 다른 역량도 중요하지만 교과 세부 능력과 동아리 세부 능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규 교과 시간에 어떠한 수행평가를 진행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과 시간에 UCC 제작을 하거나 뮤지컬 수업, 연극 공연과 영화 제작 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이처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교과 내용을 학습했다는 내용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과 시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예술 활동은 가깝게는 대학 입시에, 넓게는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보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영화 분야 전문 예술인을 초빙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영화 촬영 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영화 제작 수업과 또 동아리를 개설하여 직접 영화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기관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학교 옥상에서 신광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찬조 공연과 먹거리들을 준비하여 또 다른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협력 종합 예술 활동을 통해서 최소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안에서 연극 종합 예술 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연극 동아리에서는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매년 정기적인 연극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사진입니다. 자연이나 유적지, 인물 등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한 작품들은 교내상을 수여하고 동시에 사진 책자를 발간하여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술탐구 영역의 동아리입니다. 경제경영반, 도서반, 물리학탐구반, 사회이슈토론반, 생명과학탐구반, 역사탐구반, 지구과학탐구반, 창의수학연구반, 화학탐구반 등 9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동아리는 전공과 관련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노원어문학과에 입학한 졸업생은 2학년 때까지는 경영학과로 입시를 준비했지만 도서반 활동을 하면서 책을 심층적으로 읽고 토론 활동을 했던 것이 큰 장점이 되어서 3학년 때 진로를 변경해도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역사탐구반 동아리에서는 역사 관련 학과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활동에서 알게 된 역사적 지식들이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 졸업생은 역사탐구 동아리를 하며
한국사 내신과 수능 성적을 크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방송이나 연예계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학교에서는 댄스반, 신문방송반, 연극반, 영어 미디어반이 있습니다. 댄스반에서는 학교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찬조 공연 의뢰를 많이 받는 동아리로 유명하고 댄스반을 나와서 가수의 꿈을 이룬 졸업생도 있습니다. 또 연극반에서는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함께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는 등 방송, 연예계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으며 미리 진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분야에는 국기마스터반, 디자인반, 애니반, 중창반, 패션 연구반 등 미술, 음악, 체육의 모든 예체능 분야와 관련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은 입시에서 성적이 실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면서 실기를 준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기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는 더욱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를 준비하다 체육교사로 진로를 바꾸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때는 5에서 6등급을 받았지만 국기 마스터반을 하면서 체력을 쌓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2.5등급까지 성적을 올려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흥미와 적성이 모두 다양한데요.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거나 고등학교 졸업 전에 나만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들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바리스타반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에 따라만 온다면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최근 들어 부쩍 의료보건 계열이나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단체의 RCY와 의료보건반이 모두 개설되어 있어 의료와 관련하여 심화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반이나 또래 상담반을 통해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전공과 상관없이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학생도 국어 관련 동아리가 아닌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상담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기술들을 습득하여 친구들의 상담을 돕는 활동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에 동아리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동아리 연합회의 주체가 되어 동아리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다하고 이 이외에도 개설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의 주체가 되어 진로의 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